안녕하세요. 고1 친구들, 오늘은 2021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법지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법지문을 우리 사회지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지문에는요, 법이나 경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하나도 이해 안 갔죠?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이 당시에 1등급 것이 80점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뜻이지. 근데 그렇게 등급 것을 낮게 내린 주된 요인이 저는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친구들이 풀기에는 법지문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론 사회 시간에 법이라는 걸 살짝 배우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내가 이 법지문에서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그걸로 엄청난 절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비문학 같은 걸 가끔씩 그런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어. 아, 비문학은 어차피 나왔던 지문 다시 안 나오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 있죠. 이 파트에서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 지문 지금은 많이 틀렸겠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최소한 법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챙겨간다면 다음번에 나오는 법지문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덜 들 거고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네는 아직 1학년 입학도 안 했잖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바심을 갖지 않고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해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자꾸 단어 뜻을 찾아오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아직 너네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살짝 볼게.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걸 내용일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지문 안에 근거가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읽으면서 풀어요. 물론 이것도 사바사고요. 자기가 많이 풀어보면서 나는 어떤 게 더 맞는 유형인지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읽고 이런 문제 풀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나는 글을 다 읽고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 문제 푸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풀면 되고요. 아니다. 나도 쌤처럼 기억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 읽을 때마다 와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지문 보기 전에 선지를 한번 보는 거야. 선지를 보고 내가 봤을 때 낯선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보는 거지. 뭐 공용침해, 제한, 사용, 이전, 그리고 재산권, 뭐 행정작용, 그리고 뭐 손실보상, 그리고 4번 뭐 사회적 제약, 공용침해, 뭐 손실보상, 5번 뭐 행정기관 사설연수원, 수용 이런 거. 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쌤은 선지를 봤을 때 이런 말들이 눈에 뭔가 띄었어.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좀 자세히 보면 좋겠죠. 그리고 22번 문제 같은 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비교대조 문제라고 하거든요. 공통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너네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쳐두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이 경계 이론이고 니은이 분리 이론이죠. 그러면 이 둘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는 기억과 니은을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건 추론 문제입니다. 사실 3점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추론 문제는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근처에 근거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근처에 근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24번 3점짜리죠. 보기 제시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기가 전략을 세우면 돼요. 너네는 지금 사실 이거 봤을 때 문제 패턴도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 그치? 근데 많이 풀다 보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가면 될 것 같아. 아, 뭐야, 또 있네? 진짜 토 나온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문맥상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파악한 후에 의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거의 내용일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쌤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풀어요. 네, 앞뒤 보면서 읽으면서 푸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끊어가면서 읽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자, 여기까지 끊어요. 자, 나는 공익이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적법하다 라는 건 법에 적합하다 이런 뜻이야. 합법이지, 합법. 합법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경우, 언제? 재산권에 희생이 필요한 경우, 희생이 발생한 경우. 재산권 각주 한번 보세요. 소유권, 사용, 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요새는 그걸 집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재산에 희생이 발생했어. 그럴 때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끊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세요 라고 나라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요. 누가 내 부동산을 갑자기 사기쳐서 뺏어갔어.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쵸? 내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건 내가 나의 재산권에 희생이 발생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구나 라는 거죠. 쌤이 지금 왼쪽에 적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라 정리를 하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정보 아니면 이렇게 옆에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는 게 좋아. 우리 가끔 남자친구들 중에서 눈으로만 읽는 친구들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만 보고 풀어서 다 맞힌다. 그러면 잘하는 거고 나는 눈으로만 보는데 겁나 틀린다. 그러면 그 방법 안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면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자, 여기 위에 나왔던 특별한 희생이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재산권에 피해 발생했어요. 보상해주세요. 라고 나라에 요청을 하면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그쵸?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가령 자, 우리 이런 거 예시라고 하죠. 자, 이런 예시 같은 정보는 국어에선 중요해. 영어에서는 이런 거 다 지우라고 하잖아.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국어는 중요해요.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은 뭐 병실 같은 거죠.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비문학 지문은요. 그 해에 가장 핫한 이슈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 왜 들어갔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 우리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 격리시설에 넣잖아요. 그거 어디다 넣어 그 사람들? 민간 연수원이나 숙박시설을 빌려서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거기다 코로나 감염자들 넣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예시로 든 겁니다. 그쵸? 내가 모텔 사장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 모텔에 코로나 감염자 넣겠대. 그러면 손님 뚝 끊기고
완전 피해가 크잖아.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1문단 됐죠. 1문단은 핵심적인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선생님은 21번 문제 읽으면서 풀고 싶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3번 선지 볼까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해결하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다 읽고 그냥 올게요. 이 문단 한번 갈게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자, 여기서 헌법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상위법이죠. 헌법은 바뀌지 않죠. 근데 헌법으로부터 뭐 범죄자들 벌 주는 형법이죠. 형법. 그 다음에 뭐 개인이 싸우는 민법, 뭐 이런 거,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지. 공적 부담의 평등. 그 코로나 모텔 주인이 자기 혼자서만 모든 피해를 감당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부담을 평등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부합은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공적 부담의 평등을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겠네요.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 그죠? 그러면 여기 A잖아. 풀 수 있는 문제. 자, 25번에 1번.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이런 걸 세금으로 같이 나눠서 준다라는 거죠. 그럼 1번 해결된 거야. 그럼 내려갈게요. 또한 헌법 제23조 3항 체크할게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네, 보상을 법률로 정해야 된대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잘 보세요. 공용침해라는 건 결국에 뭐라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애들 있지. 수용, 사용, 제한이 곧 공용침해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 생기는 그 침해에 대한 보상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이거는 눈에 보이게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법에 적혀 있어야 된대. 여기서 중요하네요. 공용침해는 수용, 사용, 제한이고 이거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대. 근데 이 공용침해 준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옮기는 것이고,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걸 의미한대. 여러분, 이런 정보 중요합니다. 얘네 지금 공통점은 공용침해라는 점인데 차이점이 있죠.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문제로. 평가원은 일부러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얘네를 나눈 거야. 수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코로나 격리자들을 묶어둘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나라가 어떤 체육관을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체육관 주인이 그 체육관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게 넘기는 거죠. 사용은 잠깐 돈을 주고 그 체육관을 잠깐 빌리는 거. 제한은 우리 거기에 잠깐 넣을 테니, 거기에 이제 자가격리자들 뭐 넣을 테니까, 격리자들 넣을 테니까 잠깐 거기 사용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얘네는 전부 다 반드시 법으로 뭐가 보장이 되어야 되냐면 보상이 있어야 된대요. 한편 제23조 3항에서는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자, 이거 개념 나와 있죠. 불가분 조항이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건 항상 함께 규정이 돼야 된대. 불가분이라는 것 자체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용침해 규정은 위에 있는 뭐예요?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공용침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25번에 2번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 맞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가분 조항이야. 불가분 조항이라는 건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은 하나의 법률에서 한꺼번에 얘네 둘이 세트로 달고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침해에 대해서만 법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침해에 대한 보상까지 같이 세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기까지. 자,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솔직히 처음에 쌤이 3월 모의고사에 이 지문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이건 고3 모의고사에 나와도 진짜 손색이 없다 싶을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지문이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 정말 잘한 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2번. 자, 여러분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2번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문에서. 2번은 일단 틀린 선지죠.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건 누구야? 수용 아니에요? 수용? 그러면 수용을 제외한 사용과 제한은 전부 다 이전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달리가 틀린 거야. 둘 다죠, 둘 다. 이거에 대한 근거. 여기 수용에 대한 개념에 체크해도 되겠네요. 21번에 2번의 근거 찾을 수 있어요. 21번에 2번에 대한 근거 틀렸지? 그리고 5번도 확인할 수 있겠다. 5번도 틀렸거든? 자, 이거 왜 틀렸는지 본인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일정 기간 빌리는 거는 수용이 아니라 뭐죠? 사용이죠, 사용. 지문에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가 21번에 5번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까지 풀었을 때, 읽었을 때 우리가 2번, 5번 선지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가볼게.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뭐 딱히 앞에서 나온 얘기랑 다를 바가 없죠. 또한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공공복리는 공공의 복지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만 국가가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대. 그리고 그걸 재산권 행사로 인정을 해준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사적인 거,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자기 재산권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대요. 자, 작은 따옴표 있는 거 정보 중요하거든? 그럼 사회적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는 뜻이야.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거 생각해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뭐 도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도로가 내 땅이야. 그래서
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내 땅 걸어 다니지 마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거기를 안 걸어 다녀요? 그거 아니잖아요. 걷게 해주잖아. 그러면 이 땅 주인도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이야. 땅을 걷지 말라고 하는 건 공익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에 위배되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땐 재산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토지가 공공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재밌는 얘기지.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다시. 사회적 제약이라는 게 뭐였냐면 공익에 적합한 재산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약 범위 내에 있으면 손실의 보상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사회적 제약이라고 볼게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반대로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어섰어.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자, C.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얘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럼 다시. 사회적 제약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얘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사회적 제약 이상의 어떤 침해를 받았다. 그럼 얘는 보상해줘야 되고 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C가 나왔으니까 25번에 3번. 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 한계. 23조 제2항이 뭐였냐면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사회적 제약이 뭐였냐면 공익에 적합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이 공공복리고 그 사회적 제약 안에 범위 내에 들어가야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회적 제약이 곧 공공복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3번처럼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 한계 안 이게 뭐 사회적 제약이죠. 이 안에 들어가냐 마느냐로 인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아직 답은 안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문단까지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 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은 1번이에요.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 첫 번째 줄. 헌법은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답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3문단까지 읽고 21번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계속 이걸 잡으면 안 돼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문단 읽어볼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대요.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22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되죠.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양자, 양쪽의 요소가 뭐냐는 건데 얘네 둘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가 말하는 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25번. 답이 4번이죠. 경계이론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요. 제약과 희생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고쳐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답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사실은 25번 문제도 이제 버리는 거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자,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의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대요. 누가? 경계 이론이. 그래서 경계 이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쳐볼게요. 그 사회적 제약이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본대. 그 사회적 제약은 요 왼쪽 라인에 있는 거고 특별한 희생은 이 오른쪽 라인에 해당한대. 그래서 얘네는 뭐 별개로 따질 게 아니라 같은 라인 안에 있는데 범위를 넘어서냐 마느냐 그 차이인가 봐요. 그래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대요. 이게 중요하네요. 사회적 제약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된대. 어떤 보상 규정이 없어도. 오히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거는 법에 위반된다는 뜻이에요.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까 불가분 조항이 여기 나와 있었거든? 불가분 조항이 뭐였냐면 이 문단 끝에 규정과 침해 규정과 보상이 같이 있어야 된대. 근데 만약에 보상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법에 어긋난다는 거야. 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위법한 법률이 돼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래도 보상은 무조건 해줘야 된대. 이게 경계 이론이야. 경계 이론은 적법한, 이거는 법에 적합하다는 거죠.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즉 어찌됐든 저찌됐든 보상해줘야 된대.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차이점이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장의 규정은 입법자,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가 된다. 뭐가? 규정과 희생에 대한 규정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완전 분리될 수 있대. 그러면 25번에 물론 답은 골랐지만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건 누구였어요? 어떤 이론? 분리 이론이었잖아. 근데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미안. 이거 분리가 아니라 경계였지. 얘가 분리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경계 이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5번은 맞는 선지죠.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런 경우에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죠? 여러분, 사회적 제약이 뭐였어요? 보상을 해주는 데야, 보상을 해주지 않는 데야? 사회적 제약. 앞에서. 사회적 제약은 여기 나와 있죠.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왜냐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본 거잖아. 그래서 우리 쌤 여기 이것도 얘기해줬잖아. 사회적 제약이 있을 때는 보상이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입법자가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보상에 대한 얘기를 안 써놨어. 그러면 아까 경계 이론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리 이론은 그게 위법인 게 아니라 너무 보상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상해줄 필요가 없어서 보상을, 내용을 생략한 거다.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례라 법에 보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였어. 경계이론은 만약에 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법에 접촉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위법이라고 봤는데, 분리이론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제약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말이 어렵죠?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 권한이다. 그래서 입법자가 봤을 때 이거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법에 굳이 보상 명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럴 때는 위헌이 될 수 있대. 즉 보상을 해줘야 되는 수준인데 보상에 대한 걸 명시를 안 했다, 법률에? 그러면 그때는 위헌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 재산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재산권을 지키는 게 짱이라는 뜻 아니에요? 자, 이 디귿 같은 문제 선생님 추론 문제라고 그랬죠. 근처에 근거가 다 있단 말이야. 재산권 존속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말의 포인트는. 그러면 23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선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순간 문제 못 풀어요. 여기서 존속 얘기 들어가 있는 거, 보존 얘기 들어가 있는 거 5번밖에 없어요. 포인트 잡아서 그 포인트 단어 있는 걸 바로 찾아줘야 돼. 아셨죠? 1, 2, 3, 4, 5 이건 왜 틀렸지? 이건 왜 틀렸지? 이거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린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 문제 못 풀어.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볼 필요는 있죠. 1번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된다. 아니요. 보상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특별한 희생일 때. 그거 보상해야지. 2번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장 규정이 같이 규정될 필요는 없다. 아니요.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는 보상해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침해 내용과 보상의 내용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다만 보상의 내용이 없는 건 입법자가 이거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침해다라고 판단해서 보상이 없을 수는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규정돼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3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제한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재산권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면 뭐라 그랬어? 과도하게 침해하면 위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긴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자, 4번 행정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를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공적인 목적이어도 너무 지나치게 침해가 되면 손실 보상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늘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쌤은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1, 2, 3, 4 같이 본 건데 실제 시험장에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포인트 되는 단어 잡아서 바로 그 단어 있는 선지 골라줘야 돼. 자, 그럼 21번 3번 틀렸어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 않죠. 모든 행정작용 아니고요. 어떨 때만? 특별한 희생일 때만. 근거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3문단.
여기도 있고 여기 3문단 중간쯤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21번에 3번의 근거네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도 사회적 제약 밖에 있을 때 그때만 이제 보상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틀렸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내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요? 다? 다 어긋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안 어긋나냐면 사회적 제약 내에 있으면 보상 안 해주잖아. 그럼 그때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이 다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22번 한번 가볼게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경계 1호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보죠. 왜요? 얘는 만약에 어떤 침해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그러면 얘는 이걸 뭐라고 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 해? 따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번 맞습니다. 2번 분리규정은 헌법 23조 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거는 지문에 명확하게 있었어요. 자, 이건 쌤이 찾아볼게. 아까 1번 선지에 대한 건 여기 4문단 끝에 있었거든요. 이게 근거고. 그리고 2번 선지. 2번 선지는 2항과 어딨지? 아, 여기 있다. 5문단 두 번째 줄에 여기 나와 있죠. 2항과 3항은 분리가 된다. 그대로 있었죠. 그럼 3번이 정답인데, 기억은 재산상의 손실을 항상 보존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죠. 기억도 항상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설 때는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잖아. 이거는 기본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죠, 니은은. 왜냐면 사회적 제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얘는 앞쪽이 틀렸네요. 답은 3번. 쉽지 않아요, 문제가.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네, 요것도 경계 1호는 적절한 근거. 2문단.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였고, 분리 이론은 입법자의 권한이다. 그걸 정하는 건 이라고 5문단에 있었네요. 그래서 4번은 맞고요.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봐. 근데 거기를 벗어났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럼 둘 다 위헌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기억은 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거, 그게 위헌이라고 본 거고, 니은은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 일부러 입법자가 걔는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거라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어서 안 적은 거라고 본 거죠. 이 관점의 차이였잖아. 근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니은의 입장에서도 이때부터 이게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22번 문제 풀었고요. 우리 드디어 한 문제 남았어요. 너무 내용 어렵죠. 네,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다 틀려도 정말 괜찮아요. 맞히는 게 사실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 지문은.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이 되죠. 하지만 A법률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A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헌법 바꿔라 라고 이의 제기를 한 거야.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보상 규정이 없잖아.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여기가 중요해. 분리이론이래. 그렇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침해가 있고 보상 규정이 있을 때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 그거는 사회적 제약 안에 들어간 거라 어차피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애라서 보상 규정을 안 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법률 합헌, 즉 문제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보면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그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상 규정 없어도 괜찮다라고 본 거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A법률에 보상이 없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 땅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그 땅이 1000평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땅 주인한테는 이게 엄청난 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했겠군. 자, 23조 제2항이 뭐였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보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했겠죠. 2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겠군. 자, 헌법 제23조 23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손실보상 청구권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맞고요.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겠지. 그래서 합헌이라고 본 거지.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치? 답이 5번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겠군. 여기서 분리이론에서, 이거 분리이론 입장이죠. 분리이론은 애초에 사회적 제약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면 보상을 안 해주고 여길 넘어서면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건 이미 사회적 제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따로 언급을 안 한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미 지정을 했다라는 건 그 땅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얘는 이미 여기라고 판단을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강하다. 그럼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여긴 이미 특별한 희생이 아니에요. 요쪽이 특별한 희생이지. 그래서 분리이론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너무 이 사람의 피해가 크다 싶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지 이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 본인이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넘어간 게 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